햄스터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기술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 5곳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판도를 바꾸는 혁신과 성공, 그리고 약간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습니다. 이제 곧 이야기가 시작되니 해바라기 씨를 준비하세요. 이 목록의 시작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빅4 중 하나이자 우리가 거의 매일 접하는 회사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1994년 시애틀에 있는 제프 베조스의 차고에서 탄생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이 거대 기술 기업은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거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쳇바퀴를 돌고 있는 햄스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홀푸드 및 MGM과 같은 인수합병 등 매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로 확장하며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아마존을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후 아마존은 물류 창고 내 근로자 처우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며 몇 차례 대규모 노동쟁의와 파업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다양한 반독점 조사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얼굴인 제프 베조스도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CEO 중 한 명으로 꼽히다가 2021년 CEO에서 물러났고, 현재 AWS를 이끌고 있는 앤디 제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 없는 상점이 아닌 회사가 더 적절할 듯한 아마존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크리스 말라코프스키, 커티스 프리엠, 젠슨 황이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황은 한때 테크 대기업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마크 저커버그는 그를 테크계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프레젠테이션과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이 회사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발명하여 PC게임 시장 전반의 성장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에 리바 시리즈를 기획하고 이후 획기적인 지포스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엔비디아는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GPU는 게임 AI 및 데이터 센터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엔비디아는 RTX 시리즈로 GPU 시장을 장악하고 AI 및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8년 엔비디아는 지금 악명 높은 그래픽 카드 스캔들로 알려진 사건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와 애플의 파트너십은 끝이 났습니다. 만일 2008년 이 소식을 듣지 못하셨다면 고온에서 컴퓨터의 영상이 왜곡되는 등 혼란스러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밝혀졌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의 GPU를 번들로 제공하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이는 독점적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21년에 FTC는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ARM 홀딩스 인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 AI, 암호화폐 채굴붐에 힘입어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2배도 아닌 3배로 증가한 주식의 성장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놀랄만 합니다.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티켓인 것 같네요. 목록의 세 번째 회사도 같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1976년 2명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아 로널드 웨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지만 나중에 단계적으로 퇴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픽사를 인수했고 90년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단순함의 예술을 승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미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혁신적인 햄스터처럼 애플은 최초의 혁신 제품인 아이맥을 시작으로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한계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안타깝게도 잡스는 췌장암과의 싸움에서 패했고 현 CEO인 팀 쿡이 그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공급망의 노동 관행 문제, 특허권 및 반독점 문제, 특히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다양한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계속해서 기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습니다. 1975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알테어 8800용 베이직 버전에 주력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DOS 운영체제와 이후 윈도우를 통해 주요 기업이 되었습니다. Hello, I'm Bill Gates, Chairman of Microsoft.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애저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주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빌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2014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집중하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는 현 CEO 사티아 나델라가 취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면서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민권부와 1,400만 달러에 합의하며 차별 소송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나델라의 리더십 아래 클라우드 서비스, 게임, 생산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며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선도적인 기술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대학 룸메이트들이 2004년에 페이스북으로 설립한 이 회사는 2021년 메타버스라는 디지털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메타로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메타는 오큘러스를 통해 가상현실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기 위해 메타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잘못된 정보, 데이터 유출, 데이터 조작 등 수많은 논란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지만 주커버그는 2006년에 하버드 커넥션의 제작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법적 분쟁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이 아이디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저커버그의 기록을 검색한 결과 저커버그가 의도적으로 IP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혁신과 성공, 때로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햄스터 여러분, 기술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